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을 도와드릴 건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78,000원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매수한 다음에 지금 바로 수익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8,000원에 매수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렸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금 며칠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성장률을 볼 때 어디가 어떤 산업이 성장을 많이 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알겠지만 AI 쪽이고, AI는 필연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AI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엔비디아와 그리고 엔비디아를 대항하는 샘 알트만이, 그쵸? 샘 알트만이 이제 펀딩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펀딩을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독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 플러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또한 여기서는 이제 9천조고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100조 넘는 펀딩을 계획 중인데요. 삼성전자 또한 차세대 AI 반도체 모멘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삼성전자는 지금 어쨌든 향후에 재료가 많아요. 나올 재료가 많은데 삼성전자는 다른 첨단 반도체 회사에 대한 지원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산무부가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를 돕기 위해 반도체법 보조금을 총 60억 달러 이상 지원할 것으로 지난주 보도한 바 있다. 대만 TSMC는 참고로 50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번에 인텔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1.8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팹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 서버 엔비디아 제품 대체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영업 시작인데,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가속기 마1을 20만 개를 연말에 네이버에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에 못 올랐던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엄청 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 라인을 돌파하고 가면은 새로운 시기란 9만원, 10만원을 열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고, 그리고 어쨌든 HBM 관련해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계속되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제가 이제 전체 시장을 볼 때는 지금 반도체 쪽은 저는 전공정 쪽을 좀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전공정 쪽은 아무래도 지금 매수 흐름이 굉장히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눌림목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런 라인이죠. 이런 라인에 눌림목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을 볼 때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 거래대금이 6,600억이 터지면서 올랐습니다. 거래대금이 6,600억이 터지면서 동진세미캠 같은 실적이 우량한 전공정 관련주가 목표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게 핵심인데, 참고로 이 자료는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2월 26일에 제가 2월 26일 종가 기준인데요. 참고로 이건 2월 29일에 제가 띄워드렸던 거예요. 이미 2월 29일에 띄워드렸는데 2월 29일이 이 시점이었어요. 2월 29일이 37,000원 이 라인이었는데 37,000원에서 48,000원까지 단숨에 30% 상승을 나온 겁니다. 근데 30%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눌림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사실 월요일 화요일 눌리면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은 돼요. 특히 유진테크, 동진세미캠, 하나멀티리얼까지 전공정 관련주들이 대세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종목을 말씀드릴 때 반드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멘텀이 확보된 종목들,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엔 제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주 반도체, 고영 이런 종목을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리노공업,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그렇죠? 에이징랜드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2월 22일 이때 교육을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드린 게 공유해드린 시점이 매수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교육 시켜드린 내용을 보면은 공부한 내용에 따라서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 또한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중공업 또한 저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5일에 9,200원과 19일에 8,700원에 매수를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도움을 드린 시점에서는 바로 지금 또 수익권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조선주를 매수를 말씀드릴 때 일단 첫 번째 코스피가 2700을 돌파가 초미의 관심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17일에 말씀드렸는데요. 3월 17일에 코스피 2700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3월 17일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릴 때였어요. 그렇죠? 이 시점이었는데 보시면은 이 시점이었는데 내릴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더 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2600 라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2700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라고 했는데 2700을 돌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10년과 2010년에는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1750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로 27%나 상승했습니다. 2010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2010년 박스권 돌파한 이 시점 이후에는 바로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2017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7년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그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장 상황이 여러모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도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며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주가 돌파에 진행되며 주가 신고가 경신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오닐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결국에는 지금 주도주를 맞춰야 되고 플러스 실적이 우량해질 종목, 그리고 뭐예요? 재료가 충분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종목. 그래서 실제로 주도주를 찾을 때는 매년 1, 2월에 주가 상승을 봐야 되고, 매년 1, 2월에 주가 상승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그 답이라는 거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는 2월 달에 2차전지 소부장 쪽이 좋았고요. 그리고 AI 반도체가 좋았고요. 특히 1월달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2월달에는 본격적으로 네페스타크 AGI라는 뭐냐?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범용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실제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범용 인공지능 관련해서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4만원과 47,000원에 반복해서 한 달 내내 이 종목만을 교육을 시켜드렸고, 그 교육을 한 내용에 따라 회원분들께서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하나 확실한 거는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신고가를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할 때는 굉장히 센 흐름이 나옵니다. 그 센 흐름 속에서는 가령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4만원에 매수하라고 한 자람 테크놀로지가 또는 우리가 48,000원에 매수하라고 하는 가온칩스가 이런 종목들이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당시에 제가 12월에 2020 여기서 12월에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 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가온칩스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드렸죠. 불과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23년 4분기 실적을 보면은 가온칩스와 SK하이닉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발표한 다음에 후행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적 발표 직후에 매수를 한다면은 이런 종목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실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는 2월 7일 8일이었고 가온치스의 실적 발표는 2월 14일이었는데 두 종목 모두 제가 긴급해서 속보식으로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서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어요. 가온치스 같은 경우도 2월 14일이었는데 2월 14일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눌림목이 생겼다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뭡니까? 전공정 관련주고 그 전공정 관련주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그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은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개념보다도 전체적인 매크로를 보면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통의 데이터 센터 또한 22년부터 26년까지 실적이 성장하는데 기존에 안 좋았던 흐름 속에서 지금 기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 같이 사면 좋을 종목으로 비오를 제가 최근에 교육을 시켜드렸었는데요. 비올은 3월 14일에 8,800원부터는 8,800원부터 8,250원 사이에서는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수하라고 한 시점부터는 상당히 그쵸? 상승폭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놀림목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비올 같은 경우도 3월 14일 그리고 두산도 3월 8일 이런 식으로 바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쵸? 두산도 3월 8일 이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종목은 여기서는 좀 늦은 거죠.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한 종목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정말 대박이나 좀 크게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조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눌림목에서 사면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이 사이맥스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19,000원과 18,000원 사이에서 눌림목이 생기면 사보라 게 3월 20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3월 22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 영상을 일찍 보신 분들은 수익이 난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면은 19,000원 부근부터는 사도 된다고 했는데 21,000원 부근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관심을 갖고 계속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3월 21일 관점에서 어제 전일 관점에서 지난 목요일 관점에서는 HBM3와 DDR5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에 맞추기 위한 증설 관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기업인데 3D DRAM을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장비사는 유진테크가 유일하고 올해보다도 2025년에 기대되는 고객사들의 적극적 전공정 팹 증설은 장기적으로는 유진테크의 주가 상승과 맞물릴 수 있다. 유진테크와 동진세미캠의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여전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흐름도 좋고 반도체 플러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뭡니까? 조선주 쪽을 좀 유심히 보셔라. 왜냐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